이슈토크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에 원전 해체 산업 종합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원전 해체 연구소의 입지를 결정 지을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원전 해체 연구소의 유치전이 벌어졌고 3개 지역이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결정이 어디로 날지가 좀 제일 관심사이긴 한데요. 원전 해체 연구소의 향후 입지 그리고 원전 해체 산업의 향후 전망까지 이번 이슈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안석영 기계공학부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지당의 이현만 원전특별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일 관심사입니다. 이 원전 해체 연구소가 과연 기장이냐, 울산이냐, 경주냐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제일 좀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원전 해체 산업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원전 해체 이제 원래 이 기본 이제 접근 방법은 이제 우리가 원전을 잘 사용하고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이제 또 안전하게 해체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원전이 지어진 자리에 그 지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뭐 외국의 여러 사례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시장이 지금 현재 커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45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150여 개 정도가 160여 개 정도가 이제 연구 정지된 상태이고 지금 막 이제 해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해체가 완료된 부분도 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한 30여 개 정도가 이제 나중에 해체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이제 그 1호가 이제 고리 1호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0년 동안 잘 안전하게 사용해 왔고 이제 해체를 안전하게 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부지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완전히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아까 이렇게 그린필드라는 그런 이제 뭘 해도 되는 그런 땅으로 다시 주민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원전 이제 뭐 이렇게 해체 시장이 블루오션이다, 뭐 이렇게 뭐 앞으로 뭐 천조 시장이다 이런 것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한 2030년, 2050년 정도까지 갈 때 한 500조 정도 시장, 400조에서 500조. 한 기당 500조. 아니요. 전체 시장, 전 세계 전체 시장이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뭐 한 호기당 해체 비용이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이런 걸 계산해서 한 1조 정도로 잡는다면 앞으로 국내는 한 30조 정도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원전을 다 해체한다는 가정 아래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고리 1호기 폐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전 해체 기술, 인프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이제 원전을 해체한단 말은 이제 원전을 먼저 건설했단 말이고 원전을 먼저 했단 말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선진국. 그런 나라들이 이제 특히 미국이 월등하게 해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그런 해체 기술을 100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 수준은 한 80 정도까지 올라간 정도. 조금만 더 하면 저희들 국내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체를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3개 지자체가 이 원전 해체 연구소의 유치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만큼 뭔가 지역의 일성에서 본다면은 상당한 먹을거리가 된다는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지역에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좀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역에 뭐 제가 수치성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이것만 연구하는 전문가였으면 참 좋겠는데 수치상으로는 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각 전문가들을 좀 맡기고요. 지역의 파급 효과는 2가지 있다고 봐요, 크게. 하나는 심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아까 안 교수님이 만약 말씀을 하시는데 원전 정책의 기본 철학은 원형
복구거든요. 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000년이 걸릴지 10만 년이 걸릴지 그는 차지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이 원전 해체 연구소의 향방에 따라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고리 1호기 주변에 사시는 특히 기장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원전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대 또는 축소, 심지어는 탈원전 뭐 이런 걸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 불신에 빠져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 기본 철학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변동이 있더라도 신뢰성 회복에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성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역시 경제적 효과죠. 경제적 효과는 이제 저희들 뭐 단순하게 지역 자체, 지자체에 있음으로써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낙수 효과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역의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 정치적으로 좀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 지금 사실 기장군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세수 입장만 봐도 그렇고 밑바닥 경제만 받아요. 그런 면에서 크게 보면 요게 원전 정책의 신뢰성 획득의 회복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마 이 때문에라도 지금 오기석 기장 군수가 정기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또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교수님 어떻습니까? 기장과 울산과 경주 뭐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각 지역마다 어쨌든 내세우고 있는 강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산은 제일 1호기죠. 고려 1호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고 그런 의미 그리고 또 이제 전부 6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고요. 울산은 신고리 3, 4 그리고 지금 5, 6 짓고 있는 5, 6 앞으로 계속 원전을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지자체고 또 경주는 이제 방패장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수원 본사 환경공단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지자체마다 보면 특성이 다 있고 어디가 될지는 아직 조금만 간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지와 관련해서 뭐 여러 언론에서 온갖 추측성 기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새 지역이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기장 지역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 국민들이 그동안 입어왔던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들 이런 것 때문이라도 더더욱이나 우리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을 텐데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까 이제 뭐 심리적 피해라기보다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불신이죠. 그러니까 원전 정책에 대한 불신 또는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 비롯됐나 하면 저는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고 철학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했던 정책이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원전 해체 연구소가 기장군 특히 고리 지역에 오는 것은 어떤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가지고 정부의 정책적 철학을 원전에 대한 정책 철학을 확고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피해라고 보면 피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생긴 피해는 분명히 있죠. 심리적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 피해. 지금도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는 어민 보상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장군들이 단순히 우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이 유치된다고 하는 그런 속좁은 분들이 아니고요. 기장군민들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획득하라는 의미에서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기장군민들이 그냥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다오 그 정도의 그런 분들은 아니고 기장군민들은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이양이 희생했으니까 원전 정책의 신뢰성은 우리한테 보여주라. 그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기장군민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대국민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그런 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전 정책이 가장 먼저 모든 원전 정책이 시행되는 제1호의 지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을 통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이거는 제가 원전을 확대하든 축소하든 또는 심지어 탈원전을 하든 정부가 내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암만 좋은 정책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에 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측면에서는 이건 기장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락가락 해버리고 앞으로 정치적 논리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원전 정책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논리를 갖다 놓고도 기장 고리 외에는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의 100%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장 국민과 같이 그런 마음을 다들 가졌으면 정부 정책 위반자나 원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정부다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 가졌으면 우리 기장 국민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의 희망이고요.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이야기한 거 말고 고려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현명한 좀 결정을 하셔가지고 원전 정책에 대한 회복을,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기장으로 연구소가 유치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장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연구소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해체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해체가 이루어지는 장소 가까이에 그 연구소가 있는 것이 아마 맞는 모습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그게 울산이다, 부산이다, 뭐 경주다 계속 이런 이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건 중앙정부 그리고 이제 지방이라고 말을 쓰는데 저는 뭐 지방이란 말 요즘 수도권 비수도권이 사실 그렇죠. 큰 이슈죠.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산이 본다면 이제 부산은 이 해체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 외에도 다른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 중앙 정부랑 이렇게 딜을 해야 되고 또 주위의 지자체들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부산시가 가져가야 될 그런 이제 입장이 이런 이제 원전 해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울산하고 같이 우리가 울산과 같이 한다면 손을 벌리고 그러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테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의 어떤 이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부산 울산 공동 유치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좀 더 크게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니까. 근데 이제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적 그런 부분 그리고 1호 우리 이제 고리 1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 그래서 이게 만약에 레퍼런스 모델이 돼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해체에 대해서 고리 1호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이런 모습으로 해체했으니까 거기에 정부, 지자체, 주민, 그다음에 기업들, 거기 지역 기업들 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기장이 유치하는 것도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전에 다른 매체에 기고하신 글을 봤는데 실증 경험이 원전 해체에는 실증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셨던데요. 더 좋은 기술, 어떻게 보면은 원전 해체 산업은 이미 다른 국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기술들이 들어오는 것을 좀 경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한 80% 정도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20% 정도의 어떤 기술이 이제 아직 우리가 못 가져갔는데 만약 해체를 막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외국 기술의 도입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은 말 그대로 실증 경험이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해봤다. 그래서 특히 원자력 같은 부분에서는 안전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해봤냐 안 해봤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중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원전 해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원전 해체 연구소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원전 해체 연구 실증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된 기술을 실증해보는 그런 시설이죠. 실제하고 똑같은 그런 1대1 모컵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져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제 이제 해체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소, 대학, 기업이 같이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이제 우리는 해체는 해본 경험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실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실전에 투입하면 되겠다. 예.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서티피켓 같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경험은 없지만 외국의 기업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지금 상태로 하면 외국 기업 모두 다 모든 입찰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해체 연구소 저희들이 말할 때는 이제 실증센터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기술을 그만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 당장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뿐이고 조금 덜 안전하고,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평균화된 어떤 그런 기술에 비해 조금 모자라는데 지금 이제 연구소도 만들고 이제 계속 이제 나라에서 이제 우리 가기부라든지 산업부에서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우리 기술로도 해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교수님 그 대학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해체 인력 양성 교육도 그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해체 인력이 뭐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해체 관련 이제 인력을 양성하겠다, 늘리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존 원자력에 계시던 관련 종사자분들도 해체에 이제 재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학생들, 뭐 연구원님들, 또 나라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이제 이 해체에 대한 어떤 지식의 어떤 좀 그걸 높여야겠죠. 이해 정도를. 네, 알겠습니다. 이 원전 해체 산업 자체가 그 해체 산업 자체만 보기보다는 또 관련 산업이 워낙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산업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장의 그 의과학산단이라는 그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겠어요. 네, 메리트가 있죠. 이미 준비도 뭐 아직까지 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이미 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기장군의 대응 태세는 그 원전 해체 센터, 아까 우리 안 교수님은 원전 해체 기술 실증 센터, 뭐 용어가 어떤 건 얘기까지 저는 또 안 교수님 이야기 맞다고 보는데 이게 그 지역적 아까 뭐 이기주의를 또 빼고요. 그 자체만 봐도 이미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또 부산은 원전 관련해서 그 물론 고리 원전을 1호기를 중심으로 해가 있지만 그 외에 부수진 산업이 그 부산 권역의 서부 권역이 지금 집중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도 상당히 좋거든요. 요즘 또 어쩌다 보니까 그 외곽 순환도로 또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썼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자했을 때 그 효과적인 면에서 가지고 목리계수라는 말을 하는데 그 목리계수의 치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뭐 이제 우리가 경제성 평가에서는 또 뭐 BC가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봐도 아까 뭐 지역적인 어떤 이야기를 빼고 봐도 기장은 부산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준비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원전 해체 연구소의 입지를 결정 지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봐지는데 이제 기장 부산의 역할이 좀 상당히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그 원전 해체 유지센터뿐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협치의 시대, 협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을 허무는 사고 또는 그런 발상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지금 마침 이 원전 해체 연구소를 할 때 왜 자꾸 협치, 협업 또는 경계선을 허무는 이런 용어를 선양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 상호 의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귀를 기울이는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국민의 마음과 주민의 마음을 다 알아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 마음은 원전 해체 연구센터가 어떤 센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고요. 주민의 마음은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양쪽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은 아무래도 그 선거의 특성상
그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 생각을 또는 주민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 아젠다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원전이라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좀 봤으면 그래서 국민의 마음 플러스 국민의 마음까지 해서 그 좀 협업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큰 소리 치기보다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바라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위원장님과 교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장, 부산이 이 시점에서 어떤 점들에 좀 집중을 하고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될까요?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부산이 지금 부산이 사실 부산만 본다면 사실 아주 기계 부품 그런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전통적으로 조선 중공업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원전 해체라는 그 산업 특성상 중공업, 조선 이런 기반들의 이제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체라는 사업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부산 경제가 좀 침체돼 있고 조선 중공업 이런 부분에 이제 아주 전문 인력들을 사실은 또 원전 해체가 만약에 이제 충분한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산시는 부산시의 어떤 우리 뭐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이 원전 해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뭐 2,500억 정도의 규모지만 신공항 같은 경우는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아까 이렇게 어떤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 수도권에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정도까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앙 정부가 지방이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또 지방 정부가 또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고 중앙 정부에다가 해서 이게 좀 우리 국토가 모두 균형 있게 개발되고 그런 서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이번 원전 해체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몸담고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건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원전 해체 연구소의 입지 그리고 향후 원전 해체 산업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